때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구형을 하는데요. 어제 검찰이 최강욱에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혐의는 뭐냐면요. 최강욱이 2017년 10월 본인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조국 정경심의 아들 조원이죠. 그 딸이 누나인 딸이 조민이고요. 아들은 조원인데 조원의 인턴 활동 확인서 이거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입니다. 허위로 발급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대학원에 이제 그 지원 서류 중에 하나로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학 입시 업무 방해. 어제 정경심에게 적용된 그 유죄로 선고한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전원의 그 허위 서류 들이민 거, 부산대 의전원의 허위 서류 들이민 거, 그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거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정경심 측하고 이제 공범이 되는 거죠. 최강욱이 허위 발급해준 서류를 조국 아들인 조원이 대학원 지원 때 그거를 제출을 했다. 그래서 입시 업무 방해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이 어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 주장을 보니까요, 법무법인 청맥 직원 중에서 어느 누구도 조국 아들 조원이 인턴 활동한 것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인턴을 하지 않았으니 그런 증언은 당연한 결과 아니냐. 1년 이상, 그러니까 총 그 기간이 1년 이상, 그리고 매주 2, 3회 정도 출근했다는데, 어떻게 그 법무법인 청맥 직원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게 이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정경심은 이미 그러니까 조씨의 누나, 조원의 누나 조민이 한영외고, 진학하던 시절부터 허위 서류를 만들어 왔다. 딸이 의전원 입학부터 아들이 대학원까지 그것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그리 놀라울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다. 조원이 2017년 대학원에 지원했다가 탈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2017년 상반기에 그 하반기 입학 대학원 지원을 하는데, 그게 연세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그때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바로 6개월 후에 2017년 하반기에 2018년 봄학기 입학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에 또 지원을 합니다. 연이어서 이때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탈락했을 때는 허위증명서를 내지 않았는데 두 번째 합격할 때는 허위증명서를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증명서, 허위 스펙이 대학원 입학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참고로요, 조국 정경심의 아들 조원은요 1997년생 미국에서 출생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조국의 서울법대 동기인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엊그저께 군대에 갔죠. 그 친구도 1997년, 그러니까 조국 정경심 아들하고 갑장이네요. 동갑인데, 근데 이제 그 나경원 아들에 대해서 뭐 원정 출산 의혹, 그래갖고 출생증명서까지 다 내보였는데, 조국 정경심의 아들은 미국 유학 중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중국적입니다. 그 다음에 병역을 이제까지 5번이나 연기를 했고요. 아들 언제 군대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국이 2020년 에는 반드시 입대한다 했는데 이제 올해가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해야지
뭐 갈 것이다. 또 은근히 말을 바꾸고 했습니다. 이 조민 역시 자기 누나를 따라서 한영 외고를 다녔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바로 유학을 가서 조지 워싱턴 대에서 학부를 마쳤고, 그리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정외과 석사 과정에 지금 재학 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또 이제 그 1년 징역 구형 사유 중에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하지 않은 것을 한 척하는 가짜 스펙이다. 이거는 최강욱 로펌 인턴 활동 증명서는 다른 지원자와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중대한 범죄다. 어제도 정경심 재판에서 같은 얘기를, 다른 판사지만 같은 얘기를 했죠. 유사 사례 선고를 봐도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변호사로서 진실의 의무를 지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위치를 고려하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해서 엄하게 다스려 달라 해서 징역 1년 이런 거고요.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강욱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도 출석조차 거부했다. 이거 정경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어제 징역 4년 선고하면서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다. 오히려 증인으로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거 허위 진술한다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근데 뭐 최강욱도 마찬가지예요. 수사 과정에서 출석조차 안 했다. 매주 3회 정도 조원 씨를 지도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정에서는 또 말을 바꿨다.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실체와 무관한 방법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반복을 했다 하면서 이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만 보인다. 법 논리를 내세운 위선을 질타하고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평소 모습과 정반대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어제 그 정경심 재판부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대학 교수로서 어떻게 대학 입학 사정이 공정함 속에서 치러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건 범행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이건 기회 공정의 신뢰와 사회 기강을 무너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징역 1년을 구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국 정경심 아들 조원은요, 참 묘하죠. 근데 한 번은 연대대학원에 지원했다가 떨어졌고, 두 번째는 그 최강욱이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그것도 이제 허위임이 입증이 됐는데 그 두 가지 허위 서류를 낸 게 한 번 떨어진 그 연대대학원에 합격하게 되는 그런 건데 참 묘한 게요. 그때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조원이 떨어질 때의 입학 그 서류는 그대로 연세대학교에 남아있는데 합격할 당시의 서류는 통째로 그 해건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닙니까? 뭐 입학 채점표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조원이 제출했던 그 허위 증명서. 딱 그러니까 불합격된 거는 그대로 그 입학 관련 서류가 남아있는데 합격 당시에 그게 없어서 이거는 누군가 이제 연세대 누군가와 짜고 그걸 통째로 그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조국 아들 조원은요, 여기 다니면서 2018년 봄 학기부터 다녔는데 그해 가을 학기에 조교 장학금을 또 250만 원을 받습니다. 조교 장학금을 받는데 그 연대 정외과 대학원 거기 이제 배종윤 교수라는 사람의 조교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그 대학원들, 동료 대학원들 사이에서 황제 조교다. 왜냐하면 그 배종윤 교수가 그 조국 아들 조교가 있는데 우편물 수령 이런 걸 다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아들은 이름만 걸쳐놓고 250만원 장학금 챙기고 기본적으로 우편물 갖다 뭐 이렇게 신분하고 이런 것도 안 했다는, 그래서 황제 조교 얘기가 나왔는데 참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측은 뭐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소 사실이 부당하다고 혐의를 완전히 부정했죠. 그 다음에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선별적으로 기소가 됐다.
그러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보완조사를 지시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강행했다 해서 그때 올 2월인가요? 윤 총장이 이제 기소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최강욱이 기소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무시한 기소 쿠데타였다 하면서 조원이 실제 인턴 활동도 했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체험형 인턴이었기 때문에 딱 어떤 짜여진 틀 이런 거는 없었다. 근데 나중에 검찰이 확보한 거 보면요. 최강욱이 정경심에게 문자 보낸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인턴 그 증명서 떼주면서 이게 아들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어제 정말 가관이었던 거는요. 최강욱의 최후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심 공판 때는 검찰의 구형이 있고 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는데 최강욱이 어제 최후 진술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소 사실은 공소장은 A4 용지 한 장 반인데 사건 기록은 13권에 달한다. 이 얘기는 그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무리한 추론과 상상이 계속 발동되었다. 검찰이 악의를 과소평가한 채 제 입장에서는 착오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거는 왜 그랬는가? 조국 일가족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흠집 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을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도대체 공판에서 재판부 설득을 위해 입증하는지 그러니까 검찰을 비난하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위해 입증하는지 피고인인 저를 비난하는 기사가 계속 나왔고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기사도 매우 많아서 참담했다 하면서 중대범죄라면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 조직행위도 돌아보라. 그래서 오히려 검찰을 훈계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검찰 내부 조직행위를 들여다봐라. 검찰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는 우습게 생각한다.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서는 비밀번호조차 풀지 않았는데 그 아이폰 왜 저에 대해서만 이런 취급을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검찰 내부 문화를 돌이켜봐라. 나를 지금 니들이 단죄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흠집 내고 괴롭히려고 마음먹으면 누구를 상대로든 어떤 사실이든 만들고 부풀릴 수 있다. 이런 검찰이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단뿐이다. 제가 실체적 판단으로 무죄 받는 것보다 검찰 폭주를 규제할 수 있고 헌법이 권한을 준 법원에서 결정해 둘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게 무죄 주장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 조원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인턴 증명서를 떼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무죄를 선고해달라. 이게 아니고요. 그런 실체적 판단으로 무죄 받는 것보다도 법원이 헌법이 준 권한을 사용해서 검찰의 폭주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거 결정을 해달라. 참, 이런 최후 진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에게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으면 그게 다 허위이고 날조된 거고 그 진실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은 이것이다. 따라서 저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데 나한테 니들이 징역 1년을 구형해? 니들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하냐? 니들 내부 봐라. 니들 내부 엉망이지 않느냐? 개판이지 않느냐? 하면서 니들이야말로 죄 없는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죄도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놈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재판부에 그런 검찰의 망나니 칼춤을 폭주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이게 국회의원 최강욱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참 저도 이런 최후 진술은 참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저는요 이게 정경심도요 매를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그 진실을 얘기하는 증인들을 다 그냥 허위 공갈쟁이로 이렇게 몰아가고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를 한 그게 저는 플러스 알파가 된 거라고 봐요. 징역 4년에. 근데 최강욱 역시 지금 어제 최후 진술 보면요 매를 벌었습니다.
물론요, 이게 단독 재판부고, 이제, 한 사람의 정종건 판사라는 사람이, 최후 이제 심판을 내릴 텐데, 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사라면, 기본에 충실한 판사라면, 어제 최강욱이 최후 진술에서 보인 이런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팩트에는 팩트로서 그걸 맞서서 그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사법부가 그 검찰의 그거 폭주를 막아달라, 이런 최후 진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1월 28일, 다음 달 1월 28일 오전 10시에 이제 선고 공판이 잡혔고요. 여기서 최강욱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이 배지가 떨어집니다. 물론 거기서 그런 형이 나오면 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겠지만요. 하여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어제 정경심 재판으로 봐서는 거의 99%다. 그래서 정경심에 이어서 최강욱도 경우에 따라서는요, 죄질이 안 좋으면요, 어제 정경심처럼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